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산회계 1급 92회 K랩 실무 입력 문제 중에서 큰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92회 전산회계 1급이라는 데이터를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고 나면 이렇게 92회 전산회계 1급이라는 폴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보이는 이 TAX라는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여기에 수험 번호와 그 관리자 감독관 번호를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생긴 전산회계 1급에 92회에 해당하는 호수 패션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입력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강의 말고 바로 앞전에 92회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이 데이터 설치를 하시고 계속 이 문제를 푸시기 바래요.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칸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메인 매출전표 6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9월 30 날짜죠. 먼저 날짜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30.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형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볼게요. 주식회사 영광패션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은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처는 보니까 영광패션이고요. 공급가액 5천만 원, 세액이 500만 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500을 받아야 되는데 3천원 현금으로 어음을 2,500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거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거래예요, 매입 거래예요? 매출 거래고요. 이렇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하는 매출은 몽땅 다 11번 과세 입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 유형에 가셔서 11번을 입력을 하시고요. 품목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가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품목은 여러분 이 채점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5천만 원으로 주어졌으니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부가세 입력이 될 거고요. 코드 쪽 가셔서 F2 누르셔서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냐면 영광패션이니까 영광패션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겁니까? 그냥 종이 계산답니까? 세금계산답니까? 전자니까 yes, 부 1번을 누르시고 분계는 여러분 항상 3번 입력하기로 했죠? 종종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분계를 이렇게 혼합 3번으로 입력하지 않고 현금, 외상, 카드를 구별해서 입력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3번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고 그랬죠. 3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딱 하고 나면 아래쪽에 알아서 이게 제품 매출임을 인식을 했고요. 5천만 원은 그 중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이 칸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칸을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 알아서 제품 매출 쪽에 이렇게 5천만 원 인식을 하고 500만 원은 미리 받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만 처리하면 되는 거냐? 여기다가 가서 돈을 어떻게 받는지만 입력하면 되니까 여기 맨 끝에 가서 엔터를 치시면 차변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 현금 받았고 2,500은 어음 받았으니까 상거래에서 받을 어음 처리하면 되겠죠. 3번 차변 누르셔서 F2 누르셔서 일단 먼저 현금을 입력을 3천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또 3번 누르셔서 F2 누르셔서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입력을 해서 2,500 입력하면 되는 거겠죠. 이미 우리가 위에서 영광패션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아래쪽에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가 자동적으로 영광패션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입력 첫 번째 문제 끝내기로 했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 먼저 입력할게요. 10월 28일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를 우주자동차에서 3천만 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대금 결제는 다음 달 하기로 했다. 돈 안 준 거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자동차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물 자동차 같은 것들은 다 공제 대상이지만 승용차의 경우에는 이게 소형 승용차 1000cc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만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별 서비스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게 1000cc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용차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한다거나 렌트카 회사는 택시 회사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 후에 쓰는 건데 개별 서비스 대상이니까 이게 1000cc를 넘는 거예요. 따라서 VAT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일단 매입이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54번에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자, 파악했죠? 이제 유형에다가 54번 입력을 해서 불공 입력을 하는 겁니다. 품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니까, 자동차니까 품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차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면 자동차 가격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알아서 이게 부가세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코드 입력해서 여기다가 F2 누르셔가지고 자동차 회사 이름을 치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주 자동차예요.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자 생계산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 계산서, 생계산서를 받은 겁니까? 종이 받은 겁니까? 전자니까 yes 1번 누르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공제가 안 되는지 불공제 사유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 말풍선을 누르셔서 쭉 가보시면 불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이시는 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불공제 사유가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계 쪽에 가셔서 항상 3번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를 구매했던, 원재료를 구매했던 이 K랩은 제조기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원재료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가 아니니까 여러분 얘를 가서 F2를 누르셔서 이 계정 과목을 자동차로 바꿔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 엔터 치셔서 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계정 과목이 바뀌었을 거고요.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값 3천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을 더한 전체 금액 3,300만 원이 이렇게 차량 운반구로 잡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엔터 가셔서 입력하셔가지고 돈 준 거, 안 준 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따라서 4번 대변 누르셔서 계정 과목은 안 줬는데 여러분 이게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거래 이외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안 준 돈을 바로 미지급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가셔서 계정 과목은 미지급이라고 치면 253번에 미지급 보이죠? 이렇게 입력하면 안 준 돈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위에서 공급처명을 우주자동차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아래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거래처가 우주자동차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분기 입력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불공제 입력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야 되는데 날짜 먼저 입력을 할게요. 11월 5일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서석 컨설팅에서 영업부 직원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5만 원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를 받았냐면 전자
계산서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약금 10만 원을 11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 계약금은 이미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가 돼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바로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비를 지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의할 게 있는 게요. 강사비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면세이기도 하고 과세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세금 계산서예요? 그냥 계산서예요? 그냥 계산서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바로 면세라는 얘기예요. 면세. 따라서 여러분, 이 경우에는 면세가 돼서 아예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잘 보니까 이 강사료가 얼마냐면 55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느낌적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만 원에다가 5만 원 더한 걸로 보여지죠. 이게 낚시질 함정인 거예요. 55만 원 전체가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부가세가 빵원이에요. 왜? 얘는 면세니까. 여러분, 따라서 면세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계산서니까. 여러분, 면세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얘는 매입인 동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시는 것처럼 53번에 면세를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 지우고 이제 제대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유형에 가셔서 53번에 클릭을 하시고, 품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자, 강사비라고 쓸게요. 강사료. 이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가액 자체가 55만 원 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아예 55만 원 자체가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세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겠죠. 거래처는 어디냐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 입력 들어가셔서 F2를 누르신 다음에 거래처는, 자, 어디냐면 서석 컨설팅이죠. 엔터 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계산서도 역시 종이가 아니라 전자니까 yes 1번 누르시고, 붕괴 항상 몇 번이면 겁니까? 3번 누르시면 아래쪽에 자동적으로 붕괴가 내려가는데, 자, 뭐든지 얘는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뭐로 인식한다고 했습니까? 원재료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자, 거기에 맞는 계정 과목으로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교육훈련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업부서예요? 제조부서예요?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자, 교육훈련비 중에서도 이렇게 825번에 나와 있는 판매관리비의 교육훈련비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클릭을 하면 알아서 이제 아래쪽에 자동적으로 계정 과목이 판관비,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금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터 갖다 놓고 이제 대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날짜 이전에 계약금을 준 게 있대요. 선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자, 얼마가 있냐면 10만 원이 있으니까 F2 누르셔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선급금 불러오셔서 10만 원만, 자, 처리해주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상거래예요? 상거래 이외예요? 상거래 이외인 거죠. 이게 원재료나 상품 같은 거 구매가 아닌 거니까 이것들은 다, 자, 미지급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가셔서 4번 누르셔서, 자, 계정 과목을 뭐로 처리하는 거냐? 안 준 돈이니까 이게 상거래 이외니까 미지급금 253번 누르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위에 이미 서석 컨설팅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공급처에 알아서 이렇게 서석 컨설팅, 이게 거래처에 입력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매입매수전표에 3번 문제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여러분 11월 10날이죠. 날짜만 먼저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비사업자인 박사원에게 제품을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공급가액이 200인 거고 20이 부가세겠죠.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 이 경우에는 일단 판 거니까 매출이겠어요? 매입이겠어요? 매출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매출을 했는데 지금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 아닙니까? 현금 영수증이죠.
근데 매출이 지금 과세 매출이에요? 면세 매출이에요? 과세 매출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줄여서 현금 영수증을 받고 과세 매출이니까 얘가 현과가 되겠죠? 현과는 어디에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현과 22번에 있는 거죠. 현금과세. 자, 그래서 이제 유형에다가 22번 입력하면 되겠죠?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유형이 22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품목은 제품을 판 거고요. 공급가액은 200만 원인데 여러분 이렇게 현과나 카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200만 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쪼개준다 그랬죠? 그래서 22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얘가 200과 20을 쪼개주겠죠. 자, 거래처는 자, 박사원이겠죠? 그래서 박사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계는 항상 3번 입력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알아서 제품 판매한 내역들을 입력을 해서 200만 원은 공급가액, 20만 원은 부가가치세 알아서 입력해주고 거래처 입력 다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돈만 어떻게 받았나 보면 되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엔터 치셔서 3번에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돈은 다 어떻게 했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이렇게 치면 분계 입력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날짜부터 입력을 하면 12월 10날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생산부분 근로자의 성탄절 선물로 하나로 마트에서 종합선물 세트를 110만 원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100만 원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만 원, 총 110만 원이 되겠죠. 요거를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 여러분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연말에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물건을 사면 얘를 무슨 처리하는 겁니까? 바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생산 부분이니까 당연히 제조원가 처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매입한 것들은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원재료를 구매하던 상품을 구매하던 자 강사비를 지급을 하던 그 다음에 뭐 직원들 복리후생 물품을 구입하던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카드로 구매한 겁니다. 따라서 카드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과세가 되는 공제가 되는 거니까 줄임말로 과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매입이고 이게 카드로 구입하면서 면세가 되기 때문에 57번 카드 과세 이걸 누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우고 이제 유형에 가셔서 57번 누르고 시작을 할게요. 자, 품목은 이제 뭐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의 성탄절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이라고 칠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카가나 현가 같은 것들은 공급가의 칸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 입력을 하면 이게 알아서 쪼개준다고 했죠? 따라서 110만 원을 입력을 하고 나면 알아서 100만 원과 10만 원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 코드에 입력을 하셔서 거래처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로 마트니까 하나로라고 치면 하나로 마트가 131번에 뜨죠? 이거 엔터 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용카드사를 입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사는 어디냐면 하나카드니까 이렇게 하나카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분계는 항상 3번 입력하기로 했죠? 그럼 여러분 이게 항상 제조기업을 전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차변에 원재료라고 항상 돼 있다 보니 여기 가셔서 얘를 거기에 맞는 복리후생비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복리후생비도 여러분 이게 공장에서 근무하신 생산부서이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원가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알아서 자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로 고쳐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끝에 가셔서 대금 지급 부분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번 누르셔서 대변 입력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외상거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거래예요? 상거래 이외예요? 원재료나 상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 다른 지출이기 때문에 얘가 상거래 이외입니다. 지금 상거래 이외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F2에서 여러분 이거를 미지급금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53번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마트라고 이미 공급처명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도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로마트로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드사에다가 돈을 줘야 되니까 이 거래처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자, 카드사가 어디냐면 지금 하나카드죠. 얘를 대금 지급처를 하나카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가셔서 요거를 F2를 누르셔서 자, 얘를 하나카드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입력 끝나고 난 다음에 지운 다음에 보면 중요한 거는 이게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 처리한다. 왜? 상거래 이외니까. 또 하나, 이 경우에는 돈 줄 때가 하나카드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가서 하나카드로 바꾼다. 이게 두 가지 핵심이 되겠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12월 15일 날 문제인데요. 일단 날짜부터 입력을 하고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호주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당일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해왔다. 아예 친절하게 괄호에 나와 있네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 여러분 얘는 지금 매입한 부분이 되는 거고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할 때 발생한 거라서 55번에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 55번을 누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유형에 가셔서 55를 누르고요. 품목에 뭐 그냥 수입 부가세라고 쳐도 되고요. 뭐 안 적어도 되고 그냥 기계장치라고 쳐도 되고요. 기계장치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 5천만 원짜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알아서 10% 부가세가 뜨겠죠? 그 다음에 공급처는 어디냐면 바로 부산세관이잖아요. 부산세관. 자, 그런 다음에 이 부산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예요? 전자가 아닌 종이에요? 전자니까 yes 1번을 누르시고요. 분기는 항상 몇 번 입력하기로 했습니까? 3번 입력하기로 하면 여러분 이게 알아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위쪽에 부가세에 대한 금액만 딱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제 전산회계 1급 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55번의 수입 부가세, 55번의 수입을 눌러버리면 전체 금액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에 대해 10% 해당하는 수입 부가세 부분만 이렇게 딱 뜨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 가셔서 대금 지급 부분만 보면 되는데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자, 4번 누르셔서 계정 과목 F2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자, 보통 예금이라고 딱 치고 나면 부산세관에 지급한 500만 원에 대한 분계가 끝났는데 이게 부가세를 낸 거다라고 해서 5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딱 뜨는 겁니다. 이미 5천만 원에 대한 분계는 단 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92회의 전산회계 1급 자, 큰 문제 3번의 실무 문제, 매일매수 전표 문제는 6문제가 모두 다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강의로 자, 오류 수정, 기말결산, 장부 조회 등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